자, 이번에는 스쿼트 패턴 만들기도 했고 스쿼트 쉽게 적용하는 것도 했었죠. 근데 스쿼트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밴드를 이용해서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스쿼트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고중량 운동을 들어간다. 물론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감각적인 부분을 훨씬 더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훨씬 더 몸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높은 뭐 바벨을 올렸거나 덤벨을 들거나 이러면은 균형이 맞기 때문에, 맞죠? 뭐 10kg면 10kg 똑같이 매달잖아요. 한쪽은 뭐 10kg, 한쪽은 5kg 이렇게 매달리지 않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똑같이 균형을 잡으면 내 몸은 정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이 틀어져 있으면 골반은 틀어지고 몸은 또 틀어지고 어깨는 또 반대로 틀어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면으로 유지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양쪽에 있는 발의 감각과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상실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체중이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다 보면 동작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얘들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위로 보낼 수 있는 감각의 정보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겠죠. 그러면 얘가 다르기 때문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움직임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센서리 모터 트레이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흔히 뭐 보수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동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보수에 올라가면 지면보다 조금 더 불안정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 또 다른 자극들을 감각적 자극을 유도를 하고 실제로 맨바닥에서 그런 불안했던 요소들을 여기서도 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 감각 운동 트레이닝의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밸런스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스쿼트를 할 때도 이분이 이제 숙련된 어떤 스쿼트 동작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자, 밴드를 보세요. 밴드 강도는 뭐 이분의 어떤 체력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때요? 선생님은 앞으로 기대지게 되니까 안 당겨지려고 체중을 더 뒤쪽으로 약간 기대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겁니다. 바벨을 등에 올린 게 아니라 앞쪽에 프론트 스쿼트 같은 형태로 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제가 당기면 더 당길수록 선생님은 척추를 더 세울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스쿼트 해보세요. 지금 꽤나 강하게 당기고 있거든요. 척추가 꽤나 많이 세워지죠. 다시 유지 버텨보시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도 밴드를 낮추면은 선생님이 몸이 기울게 되겠죠. 당기면은 선생님 척추가 더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제 고객님한테 똑같이 뭐 10회를 하라고 하고 난 이 감각적인 정보를 계속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줄 수 있고 뭐 한 방향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이분의 뭔가 이쪽에 대한 안정성이 뭐 결여가 된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더 자극할 수도 있고. 그럼 이분은 동작을 하는 동안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복부나 뭐 다양한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어떤 힘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들을 내가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소리죠. 또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보시고,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반대로 이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척추가 더 바닥과 더 가까워지겠죠.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많이 기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뭐예요? 그 백스쿼트와 같은 형태죠. 백스쿼트처럼 무게를 뒤쪽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무릎보다 고관절이 굽힌 각도가 아까 프론트 스쿼트의 어떤 형태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힙을 더 자극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할 때도 당길 때 제가 일부러 다양한 방면으로 잡아당깁니다. 변화를 주고, 그러면 같은 스쿼트라도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정면 보셔서 이제 측면으로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당기게 되면 너무 세게 당기면 체중이 왼쪽으로 쏠리겠지만 적절하게 당겨주면 체중이 약간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기댄다는 소리는 아니고. 자, 다시 출발. 이거 할 때도 제가 자꾸 변화를 자극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게 밀어도 되고요. 밀어도 되는데 이런 어떤 내가 손으로 직접적으로 미는 것보다 탄성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몸에 전달하는 게 안전하고 조금 느리게 다가오니까 이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말고도 자, 스쿼트 해보시고, 스쿼트 해보십시오. 스쿼트 할 때 똑같이 그냥 내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뒤에서도 밀고 이렇게도 밀고
옆으로 와서 여기서도 밀고 이렇게 미는 거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다양한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같은 스쿼트지만 조금 더 좀 다양한 어떤 느낌을 고객으로 하여금 좀 느끼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정면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회전해서 보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을 훨씬 더 안정적이게끔 활성화 시켜놓고 그렇게 그 뒤에 바벨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맨몸으로 좀 더 본 운동을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객들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그냥 자 10개 하세요 하고 이제 뭐 10개 하나 둘 셋 이거 하는 게 아니라 10개 하는 동안 10개 하면 본인이 카운트를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는데 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어떤 부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못하지만 개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해주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 트레이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트레이너가 횟수 살려주는 거 본인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 고객의 어떤 운동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쿼트 패턴 만들기를 해봤는데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스쿼트를 적용하고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뭔가 이제 PT를 받거나 운동을 제대로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걸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어렵게 배워야만 뭔가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는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본인이 많이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막 어렵게 자세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렇게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못하면 자기 자세가 다 틀렸으니까 뭔가 잘못될 바에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도 무작정 높은 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 일단 흥미가 떨어지죠.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듯 말 듯한 적절한 난이도의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몰입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쉬운 문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쉽지만 조금 도전적인 문제를 반복해서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쉽지만 약간 도전적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틀릴 게 겁이 나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내 실력을 확인 못 해보잖아요. 시험 칠 때도.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많이 움직여보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고객님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손을 잡아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봉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냥 다리 편안하게 앉으라 해서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앉아서 본인 넓이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이제 일어나 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분이 뒤로 약간 저한테 매달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딸려가 버려요. 그래서 앞뒤로 무게 중심을 주거나 저도 약간 뒤쪽으로 기댈 수 있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매달리는 게 앞에 있으면 스쿼트 자세를 만들기가 쉽겠죠. 자, 일단 해볼까요? 매달려서 그냥 앉아보세요. 다시 올라오시고. 선생님이 이제 스쿼트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걸 잡아도 본인이 하나씩 하시는데 회원님들이 하실 때 보통 막 이렇게 엉덩이만 뒤로 쭉 빼거나 해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시고. 이렇게 이제 뭔가 허리도 뭔가 불편하고 엉덩이 관절도 잘 안 움직이고 하면 뭔가 이제 자기만의 뭐 이상한 모양으로 막 하거든요. 다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매달리라 하시고. 그렇지. 오케이. 막 이렇게 엉망으로 이제 자세를 한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앉아보세요. 스톱. 멈춰보시고. 자, 제가 이제 잡고 있으면 이분이 저한테 기대고 있겠지만 더 기대보세요. 이러고 있지만 자, 제가 놓을 테니까 놓습니다 하면 자기가 알아서 중심을 찾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매달려 보시고 더 앉아 볼까요? 오케이. 자, 유지하시고요. 자, 놓습니다. 버텨보세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 자세를 그냥 찾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뭔가 무릎이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매달린 상태에서 누군가 갑자기 놔버리면 자기가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어떤 힘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알아서 중심을 찾겠죠.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어떤 스쿼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쉬워 보이지만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자, 예를 들면 다시 천천히 앉아보시고 매달려서 3번 가보세요. 다시 앉고 올라오시고, 자, 조금만 앉아서 버텨보세요. 스톱. 조금만 더 올라올까요? 오케이. 자, 매달려볼까? 선생님은 이제 스쿼트를 잘하니까 자꾸 안 매달리는데 실제로 회원님들 많이 매달립니다. 이건 너무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적절하게 힘이 서로가 균등하게끔 쓰는 정도로 이제 잡는 거예요. 회원님이 너무 잡아당기면 내가 이제 그냥 끌려가겠죠. 그래서 회원님 그 정도로 말고 조금만 매달리세요 해서 나와 고객님이 서로 힘을 딱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힘들겠죠. 제가 이제 놓는다라고 하면 균형을 잡아야겠죠, 스스로. 그럼 더 힘들어지겠죠. 또 살짝 매달려서, 자, 3cm만 내려가 보세요. 오케이. 유지. 또 제가 놓는다 하면 본인이 알아서 균형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매달리고. 혹은 척추를 세워볼까요? 매달려가 척추를 세울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제가 손을 놓아 볼게요. 놓으려고 하면 척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내가 척추를 세우고 있는지 눕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기 때문에 자세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보통은 척추를 빳빳이 세워놓고 이제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무릎만 굽힌다든지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댔다가 놨다가 이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기의 균형을 찾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쿼트 모양을 찾아서 이 구간 반복을 한다든지 뭐 이제 다음 어떤 플랜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데드리프트 동작을 할 건데 특히나 이제 데드리프트는 남자든 여자든 정말 많이 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힙업을 위해서도 데드리프트 동작이 정말 많이 적용이 되고, 남자분들도 중량이나 그리고 하지 어떤 안정성, 몸 전체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근데 데드리프트 동작을 할 때 흔히, 자, 바벨을 들고 한다라고 하면 옆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자, 굉장히 무거운 바벨이라다 치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스톱.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체중을 약간, 선생님 일부러 약간 뒤쪽으로 보낸다 생각해보십시오. 뒤꿈치로.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잡히니까 허리를 꺾겠죠. 허리를 과하게 꺾어서 균형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벨도 선생님 붙이고 있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 바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이건 좀 오버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매달려 있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발을 몸에 붙이라고 하고, 그리고 체중을 다시 앞쪽으로 약간 보내라고 하죠. 앞쪽으로 보내라는 소리는 발가락에 힘을 주라는 게 아니라 체중이 생각보다 뒤로 가 있으니까 발바닥 가운데 힘을 찾으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드리프트 포지션을 이제 교정을 해주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하다가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게 쌀보리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이런 자극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분의 어떤 무게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스스로 찾게끔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자, 쌀보리 아시죠? 쌀보리 이런 거죠. 자, 해보시면 이게 쌀보리잖아요. 쌀보리. 맞죠? 그러면 이제 쌀보리 하다가 뭐 사람을 잡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깍지를 똑같이 끼시고, 자, 앉아보십시오. 데드리프트 자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이분이 지금 균형을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가운데를 인식을 잘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나는 주먹을 이렇게 눌러서 수직 힘을 살짝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흔들어 버리면은 본인이 이걸 잡기 위해서 다리든 복부든 엉덩이든 힘이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자, 발에 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배에 힘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발, 엉덩이, 복부 세 가지 힘이 느껴지면 그대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저는 약간 계속해서 기대해 주는 거죠. 다시 천천히 앉아보시고. 제가 이제 손으로 누르는 거는 어떤 장점이냐면, 이 뭐 10kg든 20kg든 일정하게 무게가 가지만 저는 제가 체중을 싣고 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일부러 이분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부하를 줬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지금 무게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게 되면 제가 딱 기대는 그 힘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안정하면
제가 기대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이 지금 힘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고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기본 이 포지션에서 이분이 균형을 잘 못 잡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가까이 붙어서 주먹을 넣고 그냥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꽤나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이 있으신 분이면 제가 약간 이렇게 들겠죠, 체중. 들어서 자 버텨보시고 자 유지 버티시고 자 발 들어갑니까? 엉덩이 복부 힘 들어가면 천천히 올라오시고 그렇죠. 다시 내리고 유지 버티고 다시 올라오시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분이 그 무게 중심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벗어나게 되면 넘어져 버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꾸 찾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도구들은 우리가 똑같은 무게를 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건데 약간 무게를 이렇게 이동해서 내릴 수 있는 거겠죠. 대신에 무게가 약간 앞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무게에 약간 매달리기 때문에 허리를 더 과하게 젖히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엉덩이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거의 다 동작을 하는 내내 무게중심을 가운데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동작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쌀보리 데드리프트를 해보시면 직립을 했을 때든 내려갔을 때든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로 유지하게끔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데드리프트 할 때 또 나쁜 자세가 있죠. 만약에 일어섰을 때 딱 해서 일어났을 때 백리로 취합니다. 백리를 하고 허리를 과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릎은 뒤로 가고 허리는 앞쪽으로 기대버리고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핏 보면 그 동작이 완성된 것 같지만 백리를 한다는 거는 중력에 저항해서 힘을 제대로 항중력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쌀보리를 해서 눌러주면 백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리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또 기대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데 좋은 어떤 동작이 쌀보리 데드리프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어디서 뭔가 전수를 바꿔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운동을 시키다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좋았고 굉장히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인식시킨 뒤에 뭐 중량을 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